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싸템, 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간 김욱혜. 과연 이번 주는 또 얼마나 어질어질할지 다들 어질어질 스카우터를 끼워봅시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고! 더락 드웨인 존슨이 또 다 큰 얼음팬을 울려버렸죠요. 드웨인은 자신이 주연하는 DC 영화 블랙아담의 프로모션차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이벤트에서 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한 팬이 WWE의 벨트를 내밀고 사인을 간청하는데 워낙에 팬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드웨인이니 1도 주저함 없이 바로 사인 쾌척. 그러자 이 팬은 아주 언빌리버블한 표정으로 부들부들 하더니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악수까지 감개무량한 모습이었는데요. 드웨인이 이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감정적인 밤이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 내 차갑고 어두운 마음조차 감동해버릴 거야. 아름다운 일이지. 멕시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자기 캐릭터에 대한 농담을 섞어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소식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드웨인 존슨의 대통령 출마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2017년에 본인이 대통령 출마에 관심이 있고 2021년엔 어떤 유력 정치인과 따로 만남을 가진 뒤 훗날 출마를 위해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 여러가지 공부를 해뒀다는데요. 얼마 전 CBS 썬데이 모닝에 출연한 드웨인은 더 이상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출마 안 할 거예요. 제가 정치를 하면 제 삶에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전 제 조국,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아빠로서의 제가 좋습니다. 제 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요. 대통령보다 아빠가 오히려 좋아. 전 카니에 현예가 이번엔 저스틴 비버의 아내 헤일리 비버를 저격했습니다. 어우 진짜 카니에 당신이란 사람은. 지난번 사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헤일리는 카니의 WLM 티셔츠를 비판한 보그지의 편집장 가브리엘라 카레파 존슨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는 등 옹호와 찬사를 보냈고, 이걸 본 카니가 인스타로 야 저스틴 네 여자 좀 어떻게 좀 해라. 내가 더 빡치기 전에 말이야 라는 발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넘어버리죠. 헤일리의 코성형 의혹을 제기하며 2016년 헤일리와 드레이크가 사귄다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저스틴 비버는 카니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2020년 카니가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던 시기에 저스틴과 아내 헤일리가 카니가 있는 와이오밍주까지 달려가 카니를 위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파리에서 열린 패션 위크를 까는 멘트도 했는데, 패션 위크라는 게 한 달 정도 계속되는데 거기엔 바보같이 비싼 옷들이 줄지어서 나오지. 나의 패러다임 시프트 티셔츠도 말이야. 농담이야. 하지만 내 티셔츠 한 장이 모두의 주목을 받았어. 가브리엘이 신던 부츠는 촌스러웠지. 그래도 존 레전드는 그거 한 켤레를 갖고 싶어 할 거야. 라며 가브리엘의 존 레전드까지 비꼬는 그런 이런 와중에 카니의 전처 킴 카다시안이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카다시안 패밀리에서 올해 2월 카니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했는데요. 당시에 킴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패션 위크에 참가했는데 흰 안경 구려, 보디가드에게 검은 장갑을 끼라고 해. 오렌지 컬러는 빡치는구만. 그런 색을 입으면 감옥으로 가겠다는 거지. 라는 등 킴의 패션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이번에 방송된 이 에피소드는 킴과 카니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촬영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새로운 여친으로 보이는 누군가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죠. 두 사람 다 검정색 캡을 쓰고 있었는데요. 2024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터커 칼슨과 인터뷰할 땐 2023을 썼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다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 10월 8일 인스타그램으로부터 플랫폼 정책 위반 경고 및 삭제 처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WLM 건을 비판한 다른 연예인들에게 맹공을 퍼붓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트위터로 옮긴 카니가 반유대주의라는 워딩을 넣은 게시물을 올렸고, 트위터도 정책 위반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처리를 하고 계정을 동결시켰습니다. 이 일 이후로 킴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을 추가로 더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니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명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파리 패션 위크에서 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수 도자켓 되겠습니다. 그러자 팬들 중에 추악하다라는 의견을 낸 팬이 있었고, 이 코멘트에 도자켓이 난 섹시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내 메이크업엔 스토리가 있고 규칙은 전혀 없지.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도자는 직전에 이런 룩을 선보이기도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확실히 주목만큼은 제대로 받지 않았나 싶네요. Why wouldn't you cover that up? A warrior has nothing to be ashamed of. But you do. Hey, look at you. You're just straight shirt cocking it? Toddler style?
데드풀에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하는 웨이드의 절친 위즈를 연기하는 배우 TJ 밀러 기억나시죠? 이 배우가 얼마 전 팟캐스트 아담 카롤라 쇼에 출연해서 밝히길 자신은 데드풀 3에 출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라이언과 일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밀러가 종종 인터뷰 때 라이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1편의 성공이 라이언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라이언은 그 당시만 해도 고예산 블록버스터의 빅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1편 때만큼은 두 사람이 정말 사이가 좋았었지만 문제는 2편 촬영 때 벌어졌다고 합니다. 라이언이 한 테이크 더 하자고 요청했을 때 밀러는 마치 진짜 위즐인 것처럼 라이언에게 심술을 부렸는데요. 그때 라이언은 네가 어떤 점이 멋지냐면 잘 나가는 스타도 아닌데 재밌고 설명도 잘한다는 거야. 라이언의 이 말을 들은 밀러는 기분이 상해버렸고 라이언이 앞으로 데드풀 영화를 계속 만들겠지만 라이언은 분명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고 그 표현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다. 난 굳이 데드풀 3에 나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꼭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말이죠.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톰 크루즈가 우주 영화 기획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는데요. 이 기획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20년 코로나 이전이었죠. 당시 톰과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감독 더그 라이머는 유니버설 필름 측의 스토리 초안을 갖고 갔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톰을 올려보낼 방안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유니버설 픽처스의 회장인 도나 랭글리는 BBC 뉴스에 출연해 톰 크루즈는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 것이며 우주 정거장까지 로켓을 날려 영화를 찍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작품의 대부분은 지구상에서 촬영이 되지만요. 주인공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주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인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고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주정거장 밖에 있는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촬영도 할 계획이라는데요. 이 계획이 잘 실현만 된다면 톰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밖으로 나와 촬영을 한 영화 배우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올해 60세인데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궤적을 보여주는 톰 형, 부디 건강하십시오. 다음 소식은 일단 영상부터 보실까요? 네, 백투더퓨처의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를 연기한 마이클 제이 폭스와 타임머신을 발명한 과학자 브라운 박사를 연기한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곳은 10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미콘 패널 토론 장소. 팬들은 두 사람이 만난 모습에 감동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느껴야 했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콤비로 대활약했던 백투더퓨처 3부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또 마이클은 자신이 앓고 있는 파킨슨 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이 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던 것이 아닌 제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미국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된 30살 때부터 이 병의 진단을 받았고 37살 때 이 병이 있음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 병은 신경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떨림과 경직, 평형 감각의 상실을 일으킨다는데요. 약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치료법은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마이클은 배우를 관두고 파킨슨 병의 치료 연구 기금을 위해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을 설립했고요. 설립 이래 1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후 드문드문 배우로 활동을 하거나 자서전 집필을 하기도 했지만 마이클은 2020년에 또다시 배우를 은퇴합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기억력 감퇴가 찾아왔기 때문이라네요. 지난번 브루스 윌리스에 이어 착잡해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배우 빌 머레이가 영화 빅모탈 촬영장에서 여성 스텝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 한때 촬영 중단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 행위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네요.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긴 했지만 여성 스텝은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세스 로겐이 각본을 쓴 이 영화는 제작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원더우먼의 영원한 연인이자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님 크리스 파인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는데요. 글쎄 팬들이 도대체 머리 왜 잘랐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커트 전 사진을 보니까요 이랬습니다. 전, 후, 이해가 되긴 하네요. 크리스는 자기가 머리를 기른 이유가 게을러서라고 밝혔는데요. 팬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말포이어 톰 펠튼이 얼마 전 자서전을 냈죠. 톰 펠튼과 헤르미온느를 연기한 엠마 왓슨은 해리포터를 촬영하는 동안 서로 끌렸고 톰이 엠마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도 빈번하게 연락을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번 톰의 자서전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엠마와 나 사이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엠마가 12살이고 내가 15살이었을 때 엠마가 고백을 해왔지만 난 그걸 믿지 못했던 데다 여자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친구는 나와 엠마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그래서 난 여자친구에게 엠마를 여동생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난 다른 사람들에겐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참 잘 맞았다. 난 항상 절대적으로 엠마의 편이며 그녀 또한 마찬가지다. 난 언제나 엠마에게 은밀한 연정을 품고 있었다. 이런 말은 아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설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있었다. 다만 타이밍이 달랐을 뿐이다. 네, 말포이가 진짜 입을 닥치고 있었어요. 진작에 말했지. 영상 제작 중에 갑자기 들어온 속보인데요. 톰 크루즈가 보디가드를 여러 명 추가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까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더 선지에 따르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스턴트 프로듀서가 해고되자 스턴트 프로듀서와 일부 스텝 측이 분노에 찬 항의를 거듭했고 심지어 톰 크루즈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익명으로 살해 예고까지 받게 되어 보디가드를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미션 임파서블 8번째 작품은 주로 영국에서 제작하고 있고 이 때문에 톰이 영국으로 이사까지 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엄중한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물론 톰은 엄청난 명성이 있기 때문에 늘 보디가드에 둘러싸여 있지만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에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해고된 스태프는 톰, 크리스토퍼,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협박 대상이 그 스태프라고 확신하고 있다죠. 톰 크루즈는 여러모로 상황이 험악해졌지만 영화가 팬들에게 선보여지는 건 최대한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워커의 딸 미도우 워커가 작년 10월 남편 루이스와 결혼한 건 주간기획회 애독자시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긴 얼마 전 뉴욕의 한 레스토랑, 미도우와 루이스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니 자리에서 일어난 미도우가 오열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면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던 미도우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미도우는 작년 가을 2개월간의 약혼 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에선 빈 디젤이 아빠 폴 워커 대신 함께 식장을 거닐었습니다. 이거 미도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빈 삼촌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 기온차가 크니까 감기 유의하시고요. 이제부터 기지개 쭉 켜시고 이불에서 일어나 맛있는 것도 드시고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회 K였습니다.